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콩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영상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SH에서 공고가 뜬 행보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9월하고 10월 동안 여러 도시공사에서 공고가 뜰 예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행복주택에 관한 공고는 바로 9월 26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뜬 2019년 2차 행복주택 공고입니다. 무려 서울에서 800호가 넘는 수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9년 1차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었습니다. 확실히 공부하기 전에 지원했을 때는 지원하는 족족 다 광탈을 당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당첨될 만한 곳에 지원을 하니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공고에 대한 설명과 제가 당첨된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1차 공고 때에도 브랜드 아파트이고 위치도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았어요. 이번 2차 때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목록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공고문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자, 모두 공고문 함께 보실까요? 공고문은 SH주택도시공사 사이트의 공고 전체 보기에 9월 26일 공고로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공고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5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행복주택이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공고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자격에 따라 시중에 60에서 80% 금액으로 차등 공급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저번 신매 공고 설명 첫 페이지와 비슷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역시 공고일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청약 신청 날짜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수요일 3일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서울의 다양한 아파트 중 면적과 공급수를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각 유형별 공급 개수는 1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공급되는 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신혼부부에 속하신다면 신혼부부 공급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우선인지 일반인지에 대한 인지 후에 우선과 일반의 공급수도 함께 보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공고문을 보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1월 1일 금요일에 서류 대상자 발표가 있네요. 그 후 11월 13일 수요일부터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서류 제출 기간이고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최종 발표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화요일 동안 계약 체결 기간이네요. 입주는 내년 4월 늦어도 9월엔 입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택 목록과 총 공급 호수 그리고 면적들이 나와 있어요. 면적 보시는 방법은 제 신메일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평대는 원룸, 20에서 30평대는 1.5룸, 40에서 52형은 2룸, 59형 이상은 3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호수는 10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시고 각 목록들의 맨 끝부분을 보시면 입주 예정 날짜가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최고 층수 4층부터는 높이 29층 높이까지 있네요. 저희는 행복주택 로얄층에 당첨됐는데 결국 포기했어요. 그리고 옆에 난방 방식 이거 중요하죠. 확실히 지역 난방보다 개별 난방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9페이지로 내려가시면 각 주택 목록별 시공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 믿음이 더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신청 자격 대상별 공급 호수와 보증금과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 호수에 신혼부부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서울은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내가 아무리 우선순위에 속한다 해도 위치 좋고 면적 넓은 곳에 턱 넣어버리면 광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맨 오른쪽을 보시면 플러스 부분에 최대 보증금 전환 시 임대료, 마이너스 부분에 최소 보증금 시 임대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선 행복주택에 당첨돼서 함께 살 사람들과 본인 모두 현재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1세대당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신혼 부부신데 남편 될 분이 신청했는데 배우자 될 분도 함께 신청하시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 기준은 공고일 기준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한번 행복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다면 그 당시 동의 기준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고를 보고 있으니 바로 2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4-3 신혼부부 계층으로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급에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의 아래 항목들을 보시면 신매 공고 때와 거의 비슷한 항목인데요. 혼인하신 지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부모시라면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득은 배우자 포함 전년도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100%
30% 이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28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본다면 3인 이하로 월 평균 소득이 54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재산 가액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21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일반 공급에 대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별 해당 거주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SH 행보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되는데 서울과 그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아마 어려울 듯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우선 공급이 나오는데요. 우선 공급은 일반 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우선 공급에서 탈락되더라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는 점. 그래서 일반 공급 분들과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고 해요. 저희는 이 절차를 공략하여 주택을 신청해서 당첨되었답니다. 우선 공급에서 1순위는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고 2순위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2순위신데 또한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공급은 신청자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점. 배우자 중 거주 기간이 더 긴 분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배점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 3년 미만은 1점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는 3점, 23회 이하 납입한 경우 1점입니다. 최고 배점이 6점인데 서울은 대부분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고 청약 1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서 배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 공급으로 지원하게 되면 순위에서 거르고 다음은 배점.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 기간이 오래인 자 중에서 가려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차 행보주택 지원 결과 서울은 정말 오래 거주라기보단 태어날 때부터 사신 분들이 많아서 본인이 서울 거주 기간이 얼마 안 된다 싶으면 우선보단 일반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공급은 바로 순위에서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딱 50대 50인 거죠. 저희도 이 절차로 우선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32페이지를 보시면 이사를 다녔다 해도 해당 구에서만 다니셨다면 그 해당 구에 최초로 전입한 날짜로 계산하시면 되고 계속 서울에 거주하셨다 해도 해당 구에 살다가 다른 구로 전입 후 다시 그 해당 구로 이사 오시게 되면 최근 이사 온 날짜부터 거주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들의 위치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검색해 봤는데 다들 위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보람의 2차는 주소를 나와 있는 대로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 대림동 917-56번지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각각 위치들 확인하시고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시겠죠? 공고문을 잘 보셨죠? 저희는 2019년 1차 행보주택 공고 당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서울 강서구 염창역에 있는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거기는 대부분 50평이 넘는 면적들이 많아서 아이 있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았고 9호선 염창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거라 아무래도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서울 거주를 딱 3년을 채워가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 토박이 분들에게 바로 광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으로 눈을 돌리고 일반 공급으로 지원을 하되 일반 공급수가 많은 지역을 찾아보다가 미아 사거리역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에 지원하자 했습니다. 미아 효성 해링턴은 46형과 49형이 있었는데 공구수는 비슷했지만 다들 46형보다는 49형을 지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전략을 세우고 46형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류 대상자 발표 때 염창은 우선 공급에서 거주 연도가 90년대 초반인 분들이 커트라인이더라고요. 미아는 46형보다는 확실히 49형 지원자들이 많았고 저랑 같은 조건인데도 49형이 지원하신 분들은 서류 대상자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공급의 서류 대상자 중 최종 당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서류 대상자들과 함께 추첨이 되어 발표되는 형식인데 저희 미아 효성 해리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에서 일반 공급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딱 공급 호수의 2배 정도의 인원이더라고요. 정말 50대 50인 상황이었죠. 행보주택 발표가 신매입 발표보다 늦어서 저희 님이 신매입으로 광교에 이사온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행보주택이 되면 서울 시내이고 또 브랜드 아파트이고 신축이어서 되면 좋겠다. 혹시 안 되면 광교에 살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당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딱 반의 확률로 저희가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짜잔! 저희가 당첨된 문자입니다. 이때 아예 당첨 날짜를 잊고 있다가 뭔가 짠하고 선물 받은 느낌이었어요. 행보주택은 몰랐는데 당첨 날 바로 동호수를 추첨을 해서 함께
함께 알려주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한 그 미아 효성 해링턴은 제일 탑층이 13층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제일 탑층이 13층에 당첨이 되었더라고요. 대뿡이가 탑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광교가 정말 살기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서울하고 좀 거리가 있고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나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아시겠지만 중기청 대출로 이 광교로 이사 온 상황이어서 이사를 가면 대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이사 비용도 또 나가니 이것저것 따져봐도 위치가 서울이고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는 메리트 빼고는 크게 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운 마음에 한번 직접 가보자. 가보면 마음이 정리될 거다 하고 가족 다 같이 모여서 미아 효성 해링턴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정문이 있고 여기는 미아 북서울 꿈의 숲 효성 해링턴? 모르겠다, 이름 너무 길어. 서울 숲 효성 해링턴 아파트, 저희가 당첨이 돼서 지금 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꼭대기층이에요. 지금 아직 정문을 만들고 있고 여기가 주 출입구가 될 것 같아요.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건너편은 지금 재개발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난 언덕이에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직 완공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복잡하고 그리고 언덕 위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서 경사도 꽤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아 사거리역이 마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아 저희 가족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번 행복주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첨자분들 저희 다음 순위 분들이 아마 계약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가 당첨될 수 있었던 건 우선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을 지원한 게 가장 컸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서울 거주가 오래되시지 않았다면 올해가 정말 80년대 초, 70년대 후반인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보다는 일반 공급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당첨돼야 돼 하시는 분들은 면적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남들이 많이 할 것 같은 면적 바로 아래 면적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너무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곳은 살짝 피하고 조금 덜 인기 있을 것 같은 곳에 지원하시면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공급량도 많아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공고에 대한 저의 간략한 설명과 제가 어떻게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었는지 작은 노하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모두들 제 영상을 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당첨될 수 있을 만한 곳에 지원을 하셔서 당첨이 꼭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물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삽시다. 제발.